유튜버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신언어 임상연구소의 최미애 언어치료사입니다. 오늘은 제2장의 중재가 필요한 어린 말더듬 아동 중 51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말더듬 시작 연령. 말더듬 시작 연령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리노이 연구에서는 지속 집단 아이들이 말더듬을 3세 이상의 나이 들어 시작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반해 울룸 연구에서는 3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말더듬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말더듬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일리노이 그룹은 지속 그룹과 해소 그룹 사이에 말더듬 시작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상적 의미를 보면 말더듬 시작 연령은 지속성의 명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아이의 말더듬이 시작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말더듬 기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질. 최근 많은 연구 단체들은 아이의 기질이 일시적인 말더듬이나 지속적인 말더듬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리노이 그룹은 짧은 형태의 어린이 행동 설문지, 즉 CBQ를 통해서 어린이의 기질을 측정했을 때 부정적인 기질이 지속적 말더듬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부모 보고에 따르면 말더듬이 해소된 어린이들에 비해 지속 집단의 어린이들이 부정적인 정서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부스 연구에서는 2세 어린이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7세까지의 말더듬 지속성을 예측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 본 연구에서 유의할 점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 가지 차원의 기질, 즉 접근형, 철수형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더듬 비교에서 기질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적 의미. 지속성에 있어서 어린이 기질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란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는 이 단계에서의 평가의 전 영역에서 공식적인 기질 설문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의 보고를 통해 또는 평가하기 동안 아이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기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2페이지 음은 능력. 일리노이 그룹은 말더듬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의 의문적 능력을 연구했을 때 말더듬을 지속하게 되는 어린이와 유창하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서 개인에 따라 의문적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말더듬을 지속한 아이들은 일시적인 그룹에 속한 아이들에 비해서 의문적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1, 2년 후 다시 평가를 하였을 때 두 집단의 차이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리노이 그룹의 후기 연구에서는 말더듬 발병 후 12개월 이내인 어린이를 평가하였을 때 중거 집단에 비해 지속적, 일시적 말더듬 그룹 모두에게서 늦게 발달하는 음소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1, 2년 후 이 어린이들을 다시 평가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더 이상 유의하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퍼듀의 연구에서도 더 낮은 음운 능력은 지속적인 말더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임상적 의미 아이들의 음운 능력과 말더듬 지속성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는 아이의 음운 발달의 초기 사례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음운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현재의 음운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 운동 능력 위트레우트 연구는 말더듬이 시작되기 전에 미취학 어린이들과 말더듬 시작 후 1년이 지난 말더듬이 지속되거나 일시적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음 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말더듬이 지속한 아이들의 경우 일시적 그룹보다 조음 속도의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조음 속도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말더듬을 지속하는 어린이들이 말하기 운동 시스템이 덜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벤더빌트 연구는 조음 속도, 정서성, 말더듬의 지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 말더듬 아이들의 말속도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말을 더듬는 동안 느려지는 것은 일시적 말더듬 어린이에 비해 음성 운동 시스템이 덜 성숙하고 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퍼듀 연구는 지속적으로 말을 더듬는 어린이의 말 운동 협응 능력은 일시적인 말더듬 어린이와 말을 더듬지 않는 어린이에 비해서 덜 섬세하고 덜 성숙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을 더듬는 어린이들은 일시적 말더듬 어린이들이나 유창한 중거 집단에 비해서 입술 개구부 변동성, 즉 윗입술, 아랫입술 및 턱 협응 능력의 변동성이 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지연된 말 운동 발달을 극복한 어린이들이 이후 유창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말 운동 능력의 초기 지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퍼듀 그룹의 보고에 의하면 비단어 반복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말더듬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임상적 의미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말더듬이 어린이의 초기 말운동 발달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4페이지 언어 능력. 지속적 말더듬과 일시적 말더듬 사이에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하는 역할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위트레흐트 연구는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능력을 비교했을 때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퍼듀 연구에서도 표현이나 수용 언어 능력과 지속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울룸 연구는 지속성 그룹의 어린이들이 또래들에 비해 높은 언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이리와 동료들의 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초기 조사는 말더듬 지속의 어린이들이 언어 점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인 암브로스 등은 지속성 그룹의 어린이들이 언어 발달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에서 약간 뒤처져 있지만 평균 발화 길이 측정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엘브스 말더듬 그룹은 2세 무렵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난 여아들의 경우 7세가 될 때까지 유창해질 가능성이 더 높지만 남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세까지 말더듬을 지속했던 아이들의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능력이 유창해진 어린이들보다 낮은 언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 그룹은 이후 언어 능력과 시간 경과에 따른 말더듬의 변화 사이에 연관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말더듬 시작 무렵 높은 표현 언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4년 동안 해마다 추적 조사하였는데 여전히 말을 더듬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높은 표현 언어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말더듬이 해소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나이에 더 적절한 패턴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가 높은 언어 능력을 가진 어린이들의 말더듬 해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의 퍼듀 연구는 말더듬이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 성장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휘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아이가 말더듬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말더듬의 시작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고급 프로파일의 표현 구문을 보여준 아이들의 말더듬이 더 잘 해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들 중 일부는 표현 언어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자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상반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과 말더듬의 회복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시적인 말더듬과 지속적인 말더듬에 대한 언어의 잠재적 기여도는 최근 퍼듀 대학교 말더듬 프로젝트에 의해 말더듬을 지속하는 어린이들의 언어정보 신경처리가 유창해진 어린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상적 의미.
우리는 지연되거나 앞선 언어 능력이 말더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이의 언어 능력을 비공식 그리고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56페이지 뇌 기능 및 구조. 최근 몇 년 동안 미시간 연구와 퍼듀 연구는 유창하게 되는 아이들과 지속되는 아이들을 구별시키는 신경 표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말더듬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의 뇌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초기 증거는 일시적 말더듬과 지속적 말더듬이 신경 연결성의 차이 및 언어에 대한 신경 처리 과정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등장함에 따라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심 영역이 될 것입니다. 57페이지 결론. 암 연구들의 성과가 수년간 우리의 임상적 의사결정 형성에 영향을 주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요인도 단독으로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충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연구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일관된 발견도 있었지만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고도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 인구는 해마다 다양합니다. 한 연구의 참가자들이 더 많은 숫자의 말더듬 어린이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트레우트 연구에 포함된 말더듬의 위험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족력이 있거나 부모가 말을 더듬는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엘부스 연구에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가정 출신의 어린이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기 직전에 있는 어린이들을 포함시켜 종단적으로 발달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처음 평가 때마다 1에서 2년 동안 말을 더듬어 온 어린이들을 모집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의문 능력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 과제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래에는 연구 전반에서 임상 측정을 표준화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어 재활사가 말더듬이 지속될 것이 거의 분명하여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말을 더듬고 있고 아이 및 그 부모가 아동의 말하기에 매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가 시간을 갖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페일린 PCI 효과를 조사하는 최근 연구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일린 PCI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아이들에게 구별되는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으로 지속성 프로파일의 부정적인 위험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즉 남아이면서 가족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 가장 혜택을 받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결과를 예측시켜 주는 요인과 말더듬의 즉각적인 해소를 예측시켜 주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더듬을 지속시키는 요인 중 가계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님들은 말더듬 가계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더듬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계력이 있을 때 말더듬 회복이 더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중에 가족 구성원에 한 명 이상이 말더듬 가계력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네. 한 30 내지 60%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아, 네. 대체로 50% 이상은 가계력을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경우는 한 아이의 이제 부모, 형제, 사촌 등 여러 명의 말더듬 가족력을 보고하기도 하거든요. 순전히 유전적인 것이 개입된다면, 그것만 개입된다면, 네. 일란성 쌍둥이 경우 두 아동 모두 말더듬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100%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일란성 쌍둥이 비율보다는 좀 일치율이 높기는 하지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더듬은 유전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거기에 이제 다른 환경적인 음, 요인이라든가 발달적인 요인 이런 거에 개입을 추측할 수 있죠. 아, 또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뇌 구조 및 기능을 보는 그 신경 영상 촬영 결과가 말더듬는 사람과 또 말더듬지 않는 사람 그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더 많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긴 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 유아기 어린이들은 말을 더듬도록 프로그램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말 더듬는 것은 행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과 가계력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말더듬 지속 요인에 가계력이 거의 1, 2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크로니스티 체크리스트 그 만성적 예측 검사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런 항목이 항상 그 가계력이 포함되어 있을 음, 정도로 가계력이 있으면 지속될 가능성이 음, 또 관련이 되긴 해요. 네. 그런데 아직은 어떤 아이가 치료 개입 없이 유창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없으니까 얘는 음, 꼭 회복된다. 네. 가족력이 있으니까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친척이 말을 더듬다가 회복된 경우는 그 아이 말더듬도 해소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말더듬 아동이 왔는데 부모 모두 말더듬 가기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 병원에서 부모 모두 이렇게 말더듬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날 확률은 없다. 얘는 말을 네. 더듬을 것이다.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절망 상태에 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부터 수정해드리고 네. 이제 아이 말더듬 해소 가능성은 가계력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처음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정말 열심히 그 상호작용 과제도 해오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전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아이마다 요인이 다르고 또한 그 말더듬만 없애는 것이 우리의 치료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적절한 의사소통 회복이지요. 그렇죠. 의사소통이 우리의 그 즐겁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네. 것이 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료 개입이 늦으면 그 치료 개입 시작이 늦으면 네. 또 말더듬 감소 확률이 확실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말더듬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부모 교육을 받고 또 말더듬 치료 개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말더듬 치료에서도 조기 평가, 조기 치료가 강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